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만 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영어회화 프리토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어회화 프리토킹 공식을 가르쳐드리는 10만 시간 영어 채널에 저는 영어를 연구하는 영어 연구가입니다. 오늘 강의는 영어 문장 제작 원리를 통한 생활 영어 강의로서 한 문장을 배우시더라도 그 문장을 응용하는 원리를 가르쳐드려 100문장 이상을 여러분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해드리는 비법 강의입니다. 오늘은 식당과 관련된 중요한 영어 표현을 통해서 외국에서 식당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뭐 좀 먹으러 나가는 건 어때? 일단 식당을 가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제안을 해야겠죠?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어식 사고와 영어식 어순을 고려해서 이 국어로 된 국문을 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의문문이고 어때라는 how,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물어보는 말, 주어, 동사, 나머지 어순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자주 쓰여서 원래 문장을 추격한 표현입니다. 원래 문장은 너는 뭐 좀 먹으러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너는 생각하느냐 라는 문장이었는데 어떻게 너는 생각하느냐를 해서 너는가 생각하느냐를 생략해서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때? 의문사, 의문일 때 의문사를 선택을 했지만 물어보는 말과 주어와 동사인 싱까지 생략해서 바로 어때? 다음에 나머지 요소 가는 것에 대해서 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어때? 가는 것에 대해 라고 질문하시면 어디 간대요? 밖에. 왜 가죠? 뭔가를 위해서. 이 뭔가는 또 어떤 거죠? 먹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how about ing라는 표현이 이렇게 원래는 how do you think about이라는 표현이 그냥 how about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바로 문법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어떻게 문법 단어로 바뀌는지 고려하며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는 how, 가는 것에 대해, 가다는 고지만 뭐뭐에 대해 전치사가 있네요. 전치사가 있고 대해는 about, 뭐뭐 하는 것에, 가다는 고지만 가는 것이면 고에다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ow about going? 밖에 나가니까 out. 뭔가를 위해. 뭐뭐를 위해라는 전치사는 for니까 for something. 그 다음에 먹을. 먹다는 eat지만 먹을. 뭐뭐 하리라고 해서 동사에 을을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로 꾸며주고 싶으면 문법적으로 투부정 형용사적 문법을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 을에 해당되는 말이 to로 바뀌게 돼서 to eat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살게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네가 사냐 내가 사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더치페이 문화보다 한 명이 쏜다고 하죠.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내가 만약에 살 일이 있다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일본 학생들이랑 같이 치킨을 먹기로 했는데 젓가락이 없었던 것입니다. 젓가락이 한 5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돈 주고 사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있던 나머지 일본 애들 6명이 그 500원을 일일이 7명이가 7로 나눠서 몇백 원씩 다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는 진짜 더치페이 문화가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내가 살게요. 영어식 사고를 생각해보면 내가 살게요는 이번에 내가 사는 걸 허락해줘라 라는 식으로 영어에서는 정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해줘라. 뭐에게? 나에게 허락해줘라. 뭐 하는 것을? 얻는 것을. 뭘? 그것을. 이 그것은 뭘까요? 그 계산서를 내가 얻겠다. 그 계산서를 내가 얻겠다는 소리는 얻어서 가서 계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언제? 이번에는. 이렇게 완전히 한국식 사고랑 영어식 사고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허락해줘라니까 let, 나에게 me, 얻는 것이니까 get, 그것을 eat. 언제? 이번에 this time. 이렇게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하나 알게 되시는 거고요. 이렇게 원리를 알게 되시면 내가 살게요 알고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뭐뭐 해줄게요 라는 표현을 어떤 문장도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3번, 오늘 저녁 배달시키자. 우리 그냥 배달시키자라고 하는데 영어식 사고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영어에서는 배달이 되어지는 상황을 가지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을 가지자는 소리는 그렇게 만들자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 문장을 만듭니다. 제일 처음에 청유문은 똑같습니다. 하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걸 하자? 여기서 배달하자가 아니라 가지는 걸 하자. 뭘 가지냐? 저녁을. 어떻게 가지냐? 배달되어지게. 즉 저녁이 배달되게 되는 상황을 가지게 하자.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입니다. 어디로 배달되죠? 한국말에는 당연한 거니까 자꾸 생략했는데 영어에서 뭐 주어든 목적어든 문장에 수식하는 부가어든 다 써주는 게 영어식 사고입니다. 어디로 배달돼야겠죠?
여기로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좋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늘 이렇게 영어식 어순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단어 청유물 let's 가지다, have 저녁을, dinner 저녁 같은 경우 아침, 점심, 저녁은 특정함을 뛰어넘은 단어이기 때문에 무관사를 쓰게 되시는 것입니다. 혹시 관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올려놓은 관사 강의를 보시면 관사를 제대로 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녁을 어떻게 배달되어지게니까 뭐뭐 되어지게 수동형 이렇게 시작하죠. delivered 어디 여기로라고 to로 생각하셨다면 안 됩니다. 여기로 자체가 부사하기 때문에 전치사 to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 오늘. 4번 여기까지 배달 오나요? 자, 배달시키자로 작정을 했다면 이제 배달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때 물어보실 때 의문사가 없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말 배달 오나요? 즉 배달해주냐? 배달하라는 deliver라는 일반 동사를 쓰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은 두 동사류고 주어가 니네 가게가 우리 배달해주냐 소리로 you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you고 배달하다는 일반 동사고 시제 현재이기 때문에 뭐뭐 하니 두에 해당되는 하니라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배달하는 거 해주냐? 어디? 여기까지를 좀 더 만약에 here로 쓰셔도 되지만은 내가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 지역, 이 주소까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니야까지가 문법 단어이기 때문에 하니는 do, 너희는 you, 즉 니네 가게를 의미할 때 you라고 합니다. 배달하는 거 deliver, 이 지역까지니까 까지는 to, 이 지역은 this neighborhood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5번 레스토랑을 예약하려고 해요. 식당을 예약할 때 저녁 7시로 예약하고 싶어요. 영어식 사고에서 빠진 주어 찾으면 나겠죠? 그래서 나는 예약하고 싶다. 우리는 하다라는 표현인데 영어에서는 하다라는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 하다가 뭐를 만들어서 하면 make, 뭐를 취해서 하면 take, 뭐를 줘서 하면 give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예약을 하다는 것은 예약을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하다의 표현이 만들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고 싶어. 뭘? 예약이 여기서는 예약하다라고 동사로 쓰였죠. 영어식 사고에서는 동사로 쓰였더라도 명사류로 쓰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뭘? 예약을. 어떤 예약을 할 거야? 저녁 7시로. 저녁 7시는 오후 7시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빨간 말들이 문법 단어이기 때문에 만들면 나는 만들고 싶다. 뭐 하고 싶다는 원트를 써도 되지만은 정중한 표현 조동사 would like to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고 싶어요. 정중한 표현이기 때문에 would like to make 이런 식으로 부조동사를 썼습니다. 뜻은 원하다인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데 뭐뭐 하고 싶다라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죠? 예약을. reservation. 선생님 왜 언가요? 이 예약이 특별한 예약이면 더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예약 중에 하나라는 특별하지 않은 예약일 때는 이렇게 어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7시 시간만 보시고 at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로 할 때는 for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at을 쓰면 지금 7시에 예약을 하고 싶다는 소리가 되고 내가 지금 3시인데 저녁 뭐 7시로 갈 테니까 그때로 예약해 둔다. 즉 7시를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고 예약을 하겠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 말도 애가 아니라 로로 바뀐 것처럼 영어에서도 포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치사의 제대로 된 원어민식 근본 표현을 사용하고 싶으면 저희 전치사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6번 나는 잔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예약을 만들었어요. make를 사용했다는 영어식 사고를 가지시고 나는 예약했어요. 과거니까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죠? 예약을인데 그 예약을 어디다가 만들었죠? 우리는 이름으로잖아요. 근데 영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더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게 바로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약을 할 때는 아래에다 적잖아요. 그래서 내 예약이 어디 있냐면 이름 아래에 있다. 어떤 이름 아래에 있냐? 잔의 이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빨간 말들이 문법 단어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만들면 나는 만들었어요. made 예약을 또 아무 예약이나 하나니까 reservation 아래란 전치사는 뭘까요? under the nam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인데 왜 선생님이 덥니까? 이 이름이 잔의 이름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수식어를 통해서 수식받으면서 특별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더를 붙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죠? 잔의 할 때는 의라는 전치사 of를 사용하면 되십니다. 7번 이건 어떤 요리죠? 예를 들어서 메뉴판 보고 있다가 이건 어떤 요리죠? 라고 궁금하면 웨이터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으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물어보는 말 주어 동사 나머지를 쓸 수도 있고 의문사 다음에 물어보는 말이 비동사면 이 자체가 동사이기 때문에 의문사 물어보는 말 주어 동사 없이 그냥 나머지라는 어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요리죠지만은 이걸 좀 더 영어식으로 풀었으면 어떤 종류의 요리죠.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 이 종류가 또 어떤 건데 요리에 그래서
어떤 요리조를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하나로 붙인 것처럼 썼지만 영어에서는 어떤에 숨겨져 있는 말, 어떤 종류죠. 요리의 어떤 종류죠. 물어보는 말 이니. 그다음에 주어 뭐가 이것은. 그래서 빨간색 무고 단어 신경 쓰시면서 영어로 바꾸시면 어떤은 what kind. 요리의니까 의는 of로 바뀌어서 of dish. 이니 시제 현재 주어 3인칭 단수. 그래서 비동사 중에 is this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8번 남은 거 싸주시겠어요? 식당 가서 이제 남은 거 생기면 싸달라고 하실 수 있어야겠죠? 음사 없는 물어본 말이니까 바로 물어본 말 잡으면 해주시겠어요? 할 수 있니? 주어 니네가 해달라는 소리죠. 니네 가게는 너희는 싸주는 것을. 근데 어떻게 싸줘요? 완전히. 뭘 싸주죠? 남은 것들을. 한국말에서 남은 것이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복수형을 써주십니다. 한국어에서는 문맥상 복수인지 알아서 단수를 써야 될 것도 항상 영어에서는 복수이면 무조건 복수 써줘야 되는 게 영어식 사고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니? can. 너희는 you. 싸주는 거 read. 어떻게 싸주죠? 완전히 up. up이라는 단어가 위로한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 완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하면 계속 위로 올라가다면 완전한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업이 완전이란 뜻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뭘 남은 것들을.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남은 것, 어떤 남은 것들을 다 싸줘요. 이런 의미의 어떤 남은 것들을 다에 any가 들어갔습니다. any, 나머지들 leftovers 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9번, 주문한 것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갔더니 주문했는데 안 나와요. 궁금해서 물어볼 때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이네요. 얼마나 더니까 영어에서는 얼마나 많이 더 오래 물어보는 말일까요? 주어가 뭐죠? 주문한 것이니까 이 주문이 네 거냐 내 거냐 영어에서는 명사가 소일 거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문이 그래서 동사 걸리니. 그래서 빨간색이 문법 단어니까 바꾸시면 얼마나는 how, 많이는 much. 시간을 걸리다. 많이는 many하고 much가 있는데 셀 수 있는 명사의 많이는 many, 셀 수 없는 명사의 많이는 much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much를 사용했습니다. How much 더 오래 걸릴까요? 더 오래니까 비교급 사용해서 longer. 그래서 더라는 말은 비교급 이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조동사 will. 나의 주문이 my order 걸리냐. 시간이 걸린다는 영어 표현은 take입니다. 그래서 take.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번. 콜라 리필해 주세요. 뭐 콜라든 커피든 어쨌든 음료를 리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콜라 리필해 주세요. 그럼 네가 나 리필해 달라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영어에서는 네가 나 해달라는 느낌으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뭔가 부탁할 때는 you보다는 내가, 나의 입장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국말은 콜라 리필 해주세요. 네가 나한테 해주라는 뜻이면 영어에서는 내가 리필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의문문인데 음사 없으니까 물어보는 말 잡으면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 주어 내가. 리필한다는 소리는 뭐냐? 가지는 것을. 우리나라 말은 리필을 동사로 쓰였는데 영어에서는 리필을 명사로 쓰기를 좋아합니다. 뭘? 리필을. 리필인데 어떤 리필이죠? 우리는 그냥 콜라 리필 차례로 썼지만은 영어는 명사 두 개를 나란히 쓸 때는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순서는 어떻게 될지. 리필인데 어떤 리필? 내 콜라에 대한 리필. 그래서 명사를 나란히 쓰고 싶을 때는 둘 중에 뭐가 앞에 나오고 대부분 안에 전치사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부고 여기서는 리필인데 내 콜라에 대한 리필, 콜라에 대해 리필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말들이 문법 단어고 할 수 있을까 하는 can이지만 할 수도 있을까요? 좀 더 정중하죠. 정중할 때는 can보다는 could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 식당에서는 could보다는 can을 사용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리필해달라고 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정중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can을 쓰는데요. 내가 굳이 정정하게 말하고 싶다. 그럼 could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could 과거형 아닌가요? 아, could는요. 할 수 있었다는 could의 과거형도 있지만은 could는 그냥 가능성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can은 해줄 수 있니? 라는 일반적 가능성이라면 could는 혹시 해줄 수도 있으세요? 그런 느낌의 현재형 could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능성을 낮게 물어봤기 때문에 더 정중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will과 would가 있어서 will you marry me라는 뜻이면 너 나랑 결혼할 의지가 있냐? 이런 뜻이고 would는 혹시 과거형이 아니라 나랑 결혼해 줄 생각 있니? 라고 의지를 낮게 두고 물어보기 때문에 더 정중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uld I have 리필이니까 리필하게 일반적인 아무 리필 하나 해줘라. 리필 내 콜라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는 about 아니면 on인데 콕 집에서 이 콜라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on my coke 쓰시고요. 영어에서는 그래 네 콜라인지 알아도 내 콜라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콕까지 써주는 게 더 영어다운 영어입니다. 오늘 10문장을 강의했지만은 그 10문장 안에서 영어식 사고에 대해서, 영어식 어순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 문법 단어에 대해서, 그 외에 다양한 영어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단순히 외우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영어 문장을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한 문장을 배우시려도 100문장 이상을 말씀하시게 되고, 그게 연습이 계속된다면 프리토킹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